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이라는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연이은 경제 악재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팀 도혜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 기자, 먼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지난 1994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전날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으로 거래되면서 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달러 7위안 공식이 깨진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건 자세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재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에 미국은 환율 저평가와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선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엔 이중고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중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모두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이 경우 실물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고 상호 보복전으로 치닫게 되면 현재의 실물 경기 악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연이은 악재의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6일엔 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9.48포인트 내려 1917.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양한 악재로 국내 증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긴급 점검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송현주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증시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애널리스트 등 시장 전문가들을 불러 시장 상황 점검과 이에 따른 증시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 증시가 대내외적 불안 요인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어제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향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영향, 주력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 여기에 MSCI 지수 편입 비율 조정 등까지 추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비롯해 위기 상황 대처 비상계획, 이른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 유관기관 및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부터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와 일례 가격 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반응은 자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당장 전반적인 금수 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불안 심리를 자제하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내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초대형 쓰나미를 맞은 상황.
민간의 총력 대응이 피해는 줄이고 발빠른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센 뉴스 송현주입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모두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리포트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안정화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급작스럽게 환율 전쟁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꾀한다는 산업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 기자,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를 나눌 때 대기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김봉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은 커졌지만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이 같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적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첨단 산업 제품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제품의 소재나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한편 이에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의지입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산화 가능 단계에 있는 기술 보유 중소기업 8곳이 참석했습니다. 업체들은 현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수많은 협력기업이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밑받침이 되는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대기업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장비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 감면, 부품 소재 국산화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 세액 공제율 확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일본외 국가부품 소재 수입 시 관세 감면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 일본 제품을 사양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하더라도 그 벽을 어떻게 넘을 건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존 어떤 그 부품 부산에 대한 애로사항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당장 그 저희 매출 중에 한 20%가 일본산인데 일본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20%의 어떤 그 상담이 이제 지지부진해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중기부는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대중소 상생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중기부가 파악한 대중소 상생 품목은 20-30여 개 수준인데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 생산 가능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상생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또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강소기업 100곳, 내년에는 스타트업 100곳을 선정, 연구기술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3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소재 부품 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 기술 보유기업 M&A에 투자합니다. 전화위복,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센 뉴스 김봉주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까지 엎친 데 겹친 격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약 한 달 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본이 세 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제2의 IMF, 실제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준혁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원화의 사재기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적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원화 가치 상승 유도가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1월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문춘에 실린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관방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하기우다는 현재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시 주간지에 실렸던 이 기사는 지난달 주간문춘 온라인판에 다시 게재됐습니다.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진 지난 2013년부터 한국 경제를 옥죄기 위한 다양한 발언들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무토 다사토시 전 주한대사는 금융보복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내 강경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3차 보복은 금융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미 시행된 규제들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이 노리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일본 내 강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권과 언론 인식이 과거 20여 년 전 수준에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일본에 의한 금융보복이 실제 벌어진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보복이라고 해도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 IMF가 한국에서 일어났을 1997년 정도의 마인드이기 때문에요.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신용등급 자체가 지금 일본 은행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보복이라는 부분은 여러 면에서 봐도요 전혀 실효성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원화의 신용도가 낮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일본은행의 신용장을 통해 보증을 받는 경우가 80%에 육박했었지만 현재는 미미한 수준인 만큼 일본의 금융보복은 찻잔송 태풍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일본 은행이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의 신용장을 더 보증해주는 일이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그런 은행들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이 새로운 경제 제재에 대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이어온 만큼 이들의 발언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며 전면적인 경제전쟁에 나선 형국입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경제보복 확대 조짐에 대해 현실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한편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빡센 뉴스 조준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보다 현실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